안녕하세요. 계단식 상승장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 들고 있는 분들 3월 한 달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S&P 500이 1월 28일에 7,008로 역대 최고가를 찍었거든요. 근데 3월 말 기준으로 6,330이에요. 두 달 만에 고점에서 약 10% 빠진 거예요. 원인은 다들 아시죠? 2월 28일에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어요. 전쟁이 터졌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유가가 50% 넘게 폭등했고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어가고 있어요. 3월 초순에만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3조에서 14조 원을 순매도했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가는 중이에요. 이 상황에서 4월이 시작되는 건데요. 4월은 미장 투자자라면 절대 긴장을 풀면 안 되는 달이에요. 왜냐면 한 달 안에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이벤트가 4개나 몰려 있거든요.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4월 10일 CPI 발표예요. 이게 4월 최대 이벤트예요. 3월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건데 이번 CPI가 왜 특별하냐면요.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한 게 실물 경제에 얼마나 전가됐는지가 처음으로 숫자로 나오는 날이거든요. 2월까지의 CPI는 괜찮았어요. 2월 CPI가 전년 대비 2.4%, 근원 CPI가 2.5%로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물가는 잡혀가고 있었어요. 근데 2월 PPI가 이미 경고를 보냈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7% 급등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넘었거든요. PPI는 CPI의 선행지표예요. 생산자가 올린 가격은 1에서 2개월 후에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요. 즉, 2월에 생산자 물가가 튄 게 3월 소비자 물가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에 유가 폭등이 겹쳤어요. 연준 자체 추산으로 이번 유가 급등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약 0.8%포인트 올리고 근원 인플레이션도 0.3%포인트 올리며 GDP를 0.25%포인트 감소될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시장이 여전히 올해 안에 금리 인하 한 번은 있겠지 라는 기대에 기대고 있거든요. 근데 4월 10일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그 기대가 완전히 꺾여요.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3월 FOMC 이후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약화됐고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인하 가능성을 이미 상회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반대로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요. 시장이 안도하면서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근원 CPI가 전월 대비 0.3% 미만으로 나오면 S&P 500이 당일 1.25에서 1.75% 상승하는 패턴이 있었어요. 반대로 0.4%를 넘으면 1에서 2% 하락했고요. 4월 10일은 그냥 숫자 하나 나온 날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날이에요. 미장 투자자라면 이 날짜 꼭 캘린더에 표시해두세요. 두 번째, 4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어닝 시즌이에요. 4월에 빅테크 실적 발표가 쏟아져요. 아마존이 4월 23일, 테슬라가 4월 28일, 메타가 4월 29일, 애플이 4월 30일이에요. 엔비디아는 5월 20일인데 4월 말에 나오는 빅테크 가이던스가 엔비디아 기대감까지 좌우해요. 이번 어닝 시즌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시장이 2026년 S&P 500 기업 이익이 14% 성장할 거야 라는 전제 위에 서 있거든요. 이 14%가 맞으면 지금 주가가 정당화돼요. 근데 틀리면 비싼 주가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현재 S&P 500의 CAPE 비율이 38.9배예요. 버핏 지수가 205%예요. 이 두 지표는 장기 관점에서 향후 10년 수익률과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요. 쉽게 말하면 지금 비싸다는 뜻이에요. 물론 3월 조정으로 포워드 P랑 PEG는 역사적 평균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6개 밸류에이션 지표 중 5개가 방향성 개선을 보였어요. 주가가 빠지면서 거품이 좀 빠진 거예요. 근데 절대 수준은 여전히 고평가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어닝 시즌에서 기업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관세 영향, 유가 상승, 소비 둔화를 이유로 가이던스를 낮추기 시작하면 지금의 포워드 P2개선도 다시 되돌려질 수 있어요. 반대로 AI 관련 매출이 기대 이상으로 나오면 시장이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고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건 빅테크들의 AI 투자 지속 여부예요. 가트너 추산으로 전 세계 AI 지출이 2025년 1조 5천억 달러에서 2026년 2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어요. 이 돈이 계속 흘러가고 있느냐? 아니면 기업들이 효과를 못 느끼겠다며 투자를 줄이기 시작했느냐? 이게 4월 어닝콜에서 나올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3월에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 실제로 AI 인프라 투자를 줄였다는 신호는 아직 없어요. AI에 대한 투자는 줄이지 않되 그 투자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칩과 인프라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AI를 실제로 사용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회사로 돈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누버거 버먼의 CIO도
AI 무기상에서 AI를 활용하는 유통,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투자 대상을 옮겨야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4월 어닝 시즌에서 엔비디아보다 오히려 아마존이나 메타의 실적 코멘트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AI를 써서 실제로 얼마를 벌었느냐가 2026년 나머지 시장을 결정할 키워드거든요. 세 번째, 4월 28일에서 29일 FOMC예요. 3월 18일 FOMC에서 연준은 금리를 3.50에서 3.75%로 동결했어요. 파월 의장은 잘 기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했지만 동시에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도 했어요. 미란 이사가 즉시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고요.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4월 FOMC에서 금리를 바꿀 가능성은 솔직히 낮아요. 시장도 동결을 압도적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금리 자체가 아니라 파월의 코멘트예요. 4월 10일 CPI가 나온 뒤에 열리는 FOMC잖아요. CPI의 숫자를 보고 연준이 어떤 뉘앙스로 말하는가에 따라 중요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상승이다라고 하면 하락세는 완화되고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시장이 무너질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큰 이슈가 하나 있어요. 파월의 임기가 5월에 끝나요. 트럼프가 후임 연준 의장을 지명해야 하는데 아직 발표가 없어요. 트럼프는 금리를 1.75%까지 내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 방향에 맞는 사람을 앉힐 가능성이 있어요. 새 의장이 누구냐에 따라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프리덤 캐피털의 제이 우즈도 새 연준에서는 파월 시절보다 의견 불일치가 많아질 것이라고 했어요. 연준 인사 이슈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터질 수 있는 변수예요. 네 번째, 관세예요. 이건 날짜가 정해진 이벤트는 아닌데 4월 내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배경 리스크예요. 현재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10.3%예요. 2025년 초에 2.2%였으니까 5배 가까이 뛴 거예요.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2월에 연방대법원이 IEPA 기반 관세를 무효화했지만 트럼프가 바로 무역법 제122조를 꺼내서 15% 글로벌 기본 관세를 때렸어요. 중국에는 제301조 관세가 별도로 유지되고 있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의약품, 구리에는 품목별 관세가 따로 붙어 있어요. 법원이 막아도 다른 법을 꺼내서 관세를 유지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게 4월 어닝 시즌과 직결돼요.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기업, 가격 결정력이 약한 기업은 마진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소비재, 산업용 부품, 의약품 쪽이 특히 타격을 받아요. 4월 실적 발표에서 이 기업들이 관세 영향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섹터별 주가를 가를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4월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4대 이벤트예요.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팔아야 하나 사야 하나? 이 질문을 하고 계신 분이 많을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봐요. 단기적으로는 4월이 좋지 않은 시장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이 한 번 더 빠질 수 있어요. 어닝 시즌에서 가이던스 하향이 나오면 또 빠질 수 있고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 120달러, 150달러까지 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다 팔고 나오는 게 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첫째, 3월 조정으로 거품이 상당 부분 빠졌어요. S&P 500이 고점 대비 10% 빠지면서 밸류에이션 지표 6개 중 5개가 방향성 개선을 보였어요. 포워드 PE가 역사적 평균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1월에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하던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3월이 기회의 창이 열린 거예요. 둘째, 전쟁은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어요. 물론 모르는 일이에요. 장기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군이 이란 군사시설의 3분의 2 이상을 이미 파괴했어요.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전쟁이 몇 주 안에 끝날 것이라고 했고요. 전쟁이 끝나거나 휴전 합의가 나오면 유가가 급락하고 시장이 V자 반등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밖에 있으면 반등을 통째로 놓치는 거예요. 셋째, 장기 투자자한테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S&P 500이 역대 최고가 대비 10% 빠져 있어요. 월가의 2026년 연말 목표치가 골드만삭스 7,600, 모건스탠리 7,800이에요. 지금 6,330에서 목표치까지 20에서 23%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목표치가 틀릴 수 있어요. BOFA는 7,100밖에 안 봐요. 그래도 최소 12% 업사이드예요. 다만 이건 한 번에 몰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4월에 변동성이 클 거니까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안전해요. CPI 발표 전에 절반, 어닝 시즌 중에 나머지 절반.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 시장도 한마디 하면요.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로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전쟁이 끝나면 가장 먼저 돈이 돌아오는 곳이 신흥국이에요. 한국은 반도체 수출이 강하고 환율이 1,500원이라 외국인 입장에서 싸다고 느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코스피가 지금 빠져있는 게 전쟁 공포 때문이지 펀더멘털이 무너져서가 아니거든요. 전쟁 리스크가 줄면 코스피가 미장보다 반등폭이 더 클 수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을 맞추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미장이든 국장이든 적립식이 답이에요. 미장에 대한 제 종합 판단은 이래요.
지금 당장 수익을 내려는 단기 트레이더라면 4월은 위험해요. CPI, 어닝, FOMC, 전쟁 뉴스까지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동성이 큰 달에 레버리지 걸고 들어가면 심장이 못 버텨요. 근데 6개월에서 1년 이상 보는 투자자라면요. 지금이 나쁜 타이밍이 아니에요. 3월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었고 전쟁 종전 가능성이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고 AI 투자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수석 전략가가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모두가 공포에 빠져 있거든요. 남들이 무서워할 때 조금씩 사는 게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었어요. 다만 인덱스 중심으로 가세요. 개별 종목은 관세나 전쟁 리스크에 직격으로 맞을 수 있어요. S&P 500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면서 4월 이벤트를 하나씩 확인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에요. 마지막으로 4월 캘린더를 정리해 드릴게요. 4월 4일 3월 고용보고서 발표, 4월 10일 3월 CPI 발표, 이번 달 최대 이벤트, 4월 15일 3월 소매 판매 발표, 4월 중순부터 어닝 시즌 본격 시작, 금융주부터 4월 23일 아마존 실적, 4월 28일 테슬라 실적, 4월 28일에서 29일 FOMC 회의, 4월 29일 메타 실적, 4월 30일 애플 실적, 4월 마지막 주에 테슬라, FOMC, 메타, 애플이 한꺼번에 몰려 있어요. 이 주가 2026년 상반기 미장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은 특정 금융상품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 판단은 각자의 몫이에요. 다만 4월에 어떤 이벤트가 있고 왜 중요한지를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완전히 다르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루면 좋겠다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단식 상승장에서 다루겠습니다.